김철수 65세. 25년 전 아내를 사고로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아침 철수 씨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들의 상견례 때문이었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 없이 치르는 상견례라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40년 전 히트곡이었습니다. 그때 첫사랑과 함께 들었던 노래. 백미러로 본 자신의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요. 40년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철수 씨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들 옆에 앉은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든 순간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벚꽃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햇살이 비치던 오후. 첫사랑의 웃는 얼굴. 바람에 날리던 머리카락. 손이 떨려 물잔을 놓쳤습니다. 물이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 표정, 미소. 모든 것이 40년 전 첫사랑과 똑같았습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예뻤어요. 우리 딸이라는 표현. 양부모의 깊은 사랑이 느껴졌지만 철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은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행복해했죠. 철수는 결국 자리를 피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장실 좀. 화장실 거울을 보며 찬물로 세수했습니다. 정신 차려. 하지만 닮음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혹시 40년 동안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비슷한 사람만 봐도 착각하는 걸까요? 이제 4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0년대 초 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경영학과 전공서적을 찾다가 책을 떨어뜨린 철수. 그때 누군가 책을 주워줬습니다. 예쁜 여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의 얼굴이 빨개졌죠. 그녀도 경영학과였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었지만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일주일 후 철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학교 앞 작은 카페에서 첫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곧 대화가 이어졌죠. 전공이 어려워요. 저도요. 같이 공부할까요? 그렇게 스터디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는 대화에 더 집중했죠. 그녀의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교정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그 시절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설레던 시절이었죠. 스킨십은 손잡기가 전부였습니다. 첫 키스는 결혼식 날 할 거예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약속해요. 철수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주변 친구들은 너무 진부하다며 놀렸지만 그들에게는 소중한 약속이었죠. 벚꽃 축제가 열리던 날, 교정이 온통 분홍빛이었습니다. 사진 찍어줄래요? 평생 간직할게.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그녀의 환한 웃음이 담겼습니다. 벤치에 앉아 미래를 그렸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을 좋아할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몰랐을 뿐이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항상 만나던 장소에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만났을 때도 피해갔죠. 잠깐.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철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혹시 부모님 반대 아니면 자신이 실수한 게 있나? 며칠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 생겼다는 소문이 있어.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요즘 다른과 선배랑 다닌다더라.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우리의 약속은 뭐였을까? 커플링은? 일주일 후 편지가 왔습니다. 그녀의 필체였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봤지만 한 줄뿐이었습니다. 미안해, 잊어줘. 끝이었습니다. 설명도 없고 이유도 없었죠. 편지를 찢고 싶었지만 찢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첫사랑의 상처를 안고 살던 철수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어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여자였습니다. 철수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들여줬죠.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나와 행복하자. 결혼 후 15년. 아들과 딸이 태어나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금방 올게.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정미숙 씨 가족이십니까?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즉사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울었어요. 엄마는 언제 와? 딸이 물었을 때 엄마는 하늘나라에 갔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어요. 어린이집을 찾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데요.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베이비시터를 구했어요. 월급의 절반이 나갔지만 어쩔 수 없었죠. 회사 일을 빨리 끝내고 어린이집에 마중을 갔습니다. 아빠. 딸이 달려올 때만큼은 행복했어요. 딸이 자라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생겼습니다. 딸의 첫 생리였어요. 아빠, 이상해요. 당황한 철수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약국에서 생리대를 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엄마가 있었으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빠, 치마 사주세요. 중학생이 된 딸이 말했을 때 옷가게에 갔지만 여자 옷은 너무 낯설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딸과 함께 고르는 옷 쇼핑. 어색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딸이 웃었을 때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아빠의 사랑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등학생이 된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남자친구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잘한 것은 기쁘지만 뭔가 뺏기는 기분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예의 바른 아이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 딸을 뺏어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축구를 좋아했어요. 매주 토요일 경기가 있었죠. 아빠가 엄마 목까지 응원할게. 운동장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골을 넣었을 때의 뿌듯함. 혼자서도 잘 키운 것 같았어요. 아들이 프러포즈 상담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심을 전하면 돼. 프러포즈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기뻤지만 동시에 허전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때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에도 철수는 예비 며느리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닮았어.
며칠 후 예비 사돈 댁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기회였습니다. 예비 사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입양아예요. 철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살 때 우리한테 왔어요. 친부모님은 미혼모셨대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생년월일이 언제인가요? 1986년 4월 15일이에요. 철수가 계산해 봤습니다. 첫사랑과 헤어진 시기 1980년대 초. 예비 며느리 생일 1986년 4월 15일. 임신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가 정확히 맞았어요. 며칠 후 예비 사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친어머니 편지가 있어요. 편지요? 딸을 입양 보내면서 쓴 편지예요. 일주일 후 편지를 받습니다.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필체였습니다. 40년 전 미안해 잊어줘라고 쓴 그 필체였죠. 확신이 섰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았어요. 사람을 찾고 싶은데요. 40년 전 연인이었어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청역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진을 봤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였어요. 주소를 받고도 며칠 망설였습니다. 40년 만에 나타나면 놀라지 않을까? 하지만 궁금했어요. 왜 그때 떠났는지, 진짜 이유가 뭔지. 그녀가 있는 곳까지 차로 2시간. 벚꽃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카운터에서 일하는 여자가 보였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려 했습니다. 심호흡을 한 철수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실례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미숙 씨 맞나요? 어떻게? 그녀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여기에? 찾았어요. 40년 만에. 마주 앉았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철수가 상견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그녀와 닮았다는 것, 편지 필체가 같았다는 것, 그 아이가 제 딸인가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그때 떠났어요? 철수가 25년 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었는지 이제 말해줘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죠.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성폭행을 당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어요. 더러워진 몸으로 어떻게 당신을 만나요? 순결을 지키자던 우리 약속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괴감에 빠진 그녀는 철수를 피했습니다. 연락도 끊었어요. 몇 주 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해자의 아이였어요. 아이를 지울 수도 있었지만 생명은 죄가 없잖아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키울 수는 없었어요. 좋은 부모님을 만나길 바라며 입양을 보냈어요. 철수가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바보야, 그게 당신 잘못이야? 당신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철수가 통곡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한 적 없어. 오히려 미안했어.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도 울었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나도 그래. 카페에서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의 빈 시간을 채우듯이. 하지만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제 각자 다른 인생이 있어. 철수가 말했습니다. 60대 후반에 새로 시작하긴. 그녀도 동의했어요. 아들, 딸 결혼으로 연결된 인연. 친구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둘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각자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고, 이제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 떠났는지. 서로를 원망하지 않게 됐어요. 아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어머니 자격으로 공식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멀리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성당 뒤편에 조용히 서서 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잘 자랐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철수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서로 알고 있는 마음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난 후 철수를 불러냈어요.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가 만난 얘기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요?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예요. 굳이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 후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처럼, 오랜 지인처럼. 매주 목요일마다 그녀가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들네에도 전해주세요. 며느리가 요리하느라 힘들 텐데요. 철수는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직접 말은 못하지만 엄마의 정성이 담긴 반찬이었으니까요. 둘은 자주 산책을 했습니다. 40년 전 걸었던 그 벚꽃길을 다시 걸으며 추억을 나눴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렇게 다시 만날 줄.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40년의 빈 시간을 채우듯이. 그녀는 며느리의 임신 소식도 들었어요. 손주가 생기는군요. 축하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자신의 딸이 엄마가 된다는 것이, 할머니가 되는 기분이 어떤지 알 것 같아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할머니예요. 진짜 할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매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장을 보고, 영화를 보고 전시회도 갔어요. 젊었을 때 못 해본 데이트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철수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는 계획이. 어느 날 그녀가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하루로 만들고 싶어요.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그냥요. 그냥 특별하게.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어요. 예쁜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도 했고요. 둘은 40년 전 처음 만났던 도서관에 갔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책을 떨어뜨렸을 때. 그때가 시작이었네요. 그 다음엔 벚꽃길을 걸었어요. 지금은 가을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행복했어요. 그녀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이 6개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어요. 철수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카페에 갔습니다.
직접 커피를 내려주며 말했어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덕분에 원망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철수는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와 같은 하루였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두꺼운 편지가 있었어요. 그녀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에요.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에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당신이 말리실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행복한 선택이라고 믿어요. 40년 만에 당신을 만나서 오해도 풀고 딸의 행복한 모습도 보고 이제 정말 한이 없어요. 딸에게는 끝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이에요.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고 저는 그냥 잠깐 스쳐간 사람으로 남는 것이 맞아요. 아들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당신과 보낸 6개월은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반찬은 이제 당신이 해 드세요.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고요. 저는 밴쿠버에서 작은 상담소도 열 예정이에요. 그곳의 한인 여성들을 도우면서 의미 있게 살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곳에 먼저 이민 간 지인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가끔 생각해 주세요.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감사했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 때문에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혹시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젊은 모습으로 만나서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해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를 다 읽고 철수는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또다시 떠나는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어요. 그녀의 선택을,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그 후 철수는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외로움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별이었으니까요. 매주 목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 아들네에 가져다 줬어요. 그녀가 하던 일을 대신하면서. 아버지가 직접 만드셨어요? 며느리가 놀랐어요. 응, 아버지가 배웠어. 며느리의 배가 불러왔어요. 곧 손주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가 아쉬워했어요. 밤마다 그녀를 생각했어요. 지금쯤 밴쿠버에서 뭘 하고 있을까? 카페는 잘 준비되고 있을까? 가끔 국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6개월 후 손주가 태어났어요. 딸을 닮은 예쁜 아기였습니다. 아버지, 손주 예쁘죠? 아들이 물었어요. 응, 정말 예뻐.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녀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의 딸이 낳은 손주를. 어느 날 국제우편이 왔어요. 캐나다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해피카페라고 쓰인 간판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뒷면에 한 줄이 쓰여 있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철수가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편지가 왔어요.
안부 인사와 사진들, 상담소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 철수도 답장을 보냈어요. 손주 사진과 함께 아들, 딸 가족들의 근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녀도 손주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2년이 지났어요. 손주는 걸음마를 시작했고 둘째 손주도 태어났습니다. 철수는 70세가 되었어요. 그녀도 비슷한 나이겠죠. 가끔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그리움으로만 남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40년 만에 만나서 오해를 풀고 이해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마지막 편지에서 그녀가 말했듯이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끝까지 함께, 지금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행복을 지키며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는 것,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였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 6개월의 재회, 그리고 다시 시작된 그리움. 철수는 매일 그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어요. 어느 날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우리 딸, 아니, 며느리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가끔 꿈에서 40년 전 우리 모습을 봐요. 젊고 예쁜 모습으로 만나서 이번에는 헤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다음 생에서 말이에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요. 우리 손주들이 다 클 때까지는 살아야 하잖아요. 철수는 이 편지를 읽고 긴 답장을 썼어요. 그리운 사람에게 지난 10년이 외롭지 않았던 건 당신이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는 그리움, 거리가 멀수록 더 간절해지는 마음.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제는 영원을 기다리는 사랑이 되었어요. 때로는 이런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함께할 수 없기에 더 소중한 사랑, 만질 수 없기에 더 간절한 그리움. 진정한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간도, 거리도, 심지어 죽음도 진정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만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함께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4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그리움의 이야기.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동산에서 내일 또 만나요.